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역시도 투자의 관점과 매매의 관점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이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지, 어떤 구간이 매매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지라고 제가 가진 관점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여기 구간은요, 투자의 관점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재무의 예상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예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증권사별로 상향이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특정의 어떤 그 매출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산술적인 그 지표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구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구간이라도 이 재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시장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하는 이 시점부터 뭐가 생긴다? 나는 역시 삼성전자구나. 나는 이제 이거를 그 돈을 나누어서 들어가 보거나 매월 월급을 나눠서 자식에게 물려줄 관점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보겠다. 자, 이렇게 만약에 관점을 가졌다. 이 구간에서 안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관점이지만,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내가 샀던 시점부터 주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투자 관점으로 샀다라고 하면 매매 관점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박살이 났을 때, 삼전이 이제 이 정도로 내린 거면은 사실상 많이 내렸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7만 원에서 한 20몇 %가 올라야 이제 9만 원을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74,300원에서 30%가 올라야 이제 정고점을 도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을 때 관점과 여기 들어왔을 때 관점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투자라고 하면 어떤 관점입니까? 단기보다는 중기고 중기보다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주가에 흔들려가지고 뭔가를 손절을 한다? 그것은 투자를 빙자한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매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매로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그게 리스크하는 그런 심리적 요소가 없는데, 나는 투자를 할 거야.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손절을 해버려요. 이거는 투자예요, 매매예요? 모르고 한 매매인 거예요. 투자라고 생각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로서 특정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삼전이 차트도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나오고 들어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무리한 비중을 딱 들어갔다. 근데 얘가 어느 시점은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어줬다. 그러면 칼같이 잘라내거나 그냥 여기 이런 시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차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안 나오네. 역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1위니까 얘가 이 정도로 올라갔던 것도 기적이구나.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와야겠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해버린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매매를 하고 들어갔는데 매매에서 이런 차익을 노리고 차트가 약간 뜨고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딱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가를 딱 팔았어요. 네, 주가를 만약에 팔았어요. 어디에서 팔았냐? 매매로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바이해서 여기에서 이제 셀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1,000만 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한 1,200 정도 수익을 냈다 쳐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네, 5천만 원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추세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매매의 관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해요. 어떤 원칙이냐면 내가 산 이유와 내가 이 구간에 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여기에서 팔아버렸어요. 결국에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 팔아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만족도 있을 것이고 뭐 털렸다. 20% 이거 수익 좋은데 쫄인다. 다시 내릴 것 같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그 관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최상의 이제 그 피지컬인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야 괜히 팔았네.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딱 5천만 원 태워버려요. 주가 박살나니까 1,000만 원 태워서 1,200만 원 수익 낸 이 구간 그냥 여기 몇 퍼센트 내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매매에 있어서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미련. 그러니까 자른 것을 뭐 급락 나왔을 때 손절한 것을 급등 나왔다고 다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그런 이상한 원칙을 가지셔서는 안 되고 내가 팔았으면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족. 시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착시 현상이나 아니면은 그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수급에 있어서 의존을 한 다음에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매매와 투자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투자의 관점은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나는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어느 정도 모아왔어요. 한결 흔들림 없이.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올라갔구나. 그런데 사실 나는 어차피 몇 년 또는 뭐 몇 년을 보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삼전은 배당 성향도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등락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못했던 그 비중을 이런 곳에서 더 살래. 그러면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나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도는 무장을 하고 멘탈적으로 이렇게 위닝 멘탈리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삼전도 심지어 그 투자의 구간이 있고 매매의 구간이 있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다. 삼전은 우량주니까 투자 종목이다. 이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건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은 사람인가? 굴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회전율이 높은 종목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냥 뭐 1년 올라봤자 한 30% 많이 올라봤자 30%뭐 50% 올라가는 종목을 건든다기보다 그냥 만약에 1년에 100%가 올라가는 우량주가 만약에 존재한다 쳐요. 그러면 100%가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딱 수익을 내고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은 나는 빠르게 주식시장을 대응할 정도로 여건이 있거나 이해하고 있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있냐. 우리나라 시장이 재무적인 기점으로 잘 올라가는 시장인가 아니면은 그 어떤 테마적인 시점으로 올라가는 시장인가. 대형주는 테마가 걸리는 게 있는가. 우리가 아니면 대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보다 뭐 중국이나 미국의 이슈를 많이 받는 시장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가 질문할 부분. 그리고 나는 찌라시 매매를 하는 사람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의존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나의 귀에, 나의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하락의 관점, 하락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락했다가 그냥 급락 나왔다가 뻥 하고 급등하는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급락할 때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 종목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 해도 당장 시장이 내려갈 때 무서워서 이제 털려버리는 거죠. 이거 무조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없애야 되고요. 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함께 호흡하며 주식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즉 묻어놓고 관여를 안 해서 수익을 냈잖아요, 여러분. 쉽게 LG전자. LG전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가전 수요가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또 신사업도 그 휴대폰 사업도 좋고 신사업에 몰입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딱 묻어놓고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났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그냥 주식이 뭐가 오르고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동굴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굴 깊숙이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아예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한 종목을 장투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요? 그러면 두 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면 50대 50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종목을 성공했고 그 다음 종목이 실패하게 되면 반토막이 나는 것이고 자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를 할 사람이라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본의 그 급한 자금이 아닐 정도로 좀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볼 시간은 없고 또 돈은 또 빨리 불리고 싶고 그런데 볼 줄은 모르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딱 정하셔야 된다. 나에게 투자와 매매 모두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가? 이 유연함은 이 주식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뻗치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연함을 길러드리는 게 제 강의입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박살나더라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지만은 급등이 나와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투자의 관점보다 이 시장이 과매수 구간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야. 이때 나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게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만의 우리만의 포지션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예수금 상황 참여 시간이 다 다릅니다. 다 환경이 달라요. 누구는 직장인이더라도 10시부터 바쁜 사람이 있고 10시부터 여유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 주식 매매라는 겁니다. 일률적인 게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의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대입을 시키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내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번 쫙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른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급한 사람은 차트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안 급한 사람은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차트를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이고 돈이 급한 사람은 당장 한 달, 두 달 차트를 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것이고 자, 한 종목을 봐도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심지어 내 상태를 말해주지도 않고 상대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 이건 스스로 이제 함정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주도적인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자기 주도적인 매매를 하려면 시장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냐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고의 확장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 주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길러드리겠습니다.